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를 찍는 날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매기 프로젝트의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오셨어요. 나름, 그죠? 오늘 이분은 현재 지금 소카라는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의 CMO로 계시고, 굉장히 많은 업계에서 브랜드를 직접 한번 브랜딩을 하는 걸 리딩을 많이 하셨죠, 그죠? 네. 이분을 모셔서 우리 전시 컨벤션 비즈니스 쪽에도 브랜딩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서도 브랜딩이 필요한데 브랜딩은 도대체 뭐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게 맞냐,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하고 다른 우리 산업은 어떤 식의 브랜딩이 맞냐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소카 CMO이신 조준영 이사님이십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 소카 모빌리티 플랫폼 소카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조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한번 예. 진하게 한번 해주세요. 올해로 일을 한 지는 한 24년 차? 24년 차 정도 됐네요. 그래서 브랜딩만 해왔고요. 브랜딩 전문 회사에서 컨설팅 경험도 한 5년 이상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싸이월드, 그 다음에 홈플러스, 그리고 그 신발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하는 탐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작년까지는 SPC 삼립에서 뭐 호빵하고 포켓몬빵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화제를 만든 바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카에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경험은 그 브랜딩만 24년을 해왔고, 너무 되게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브랜딩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라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구매 활동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경험은 그래도 충분히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원래는 브랜드 컨설턴트로 한 4, 5년 일을 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준영 씨를 처음부터 뵙고 이렇게 계속 봤던 거는 거의 브랜드 쪽에서 실제 브랜딩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컨설턴트 분들은 일단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치면, 네. 브랜드를 직접 브랜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관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업계의 특성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매번 이 브랜드를 정확하게 다 어플라이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많은 브랜드들을 성공리에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는 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브랜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네. 저도 석사 논문을 브랜드를 썼거든요. 그러셨구나. 오늘 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딩이 뭔가요? 브랜딩은 일단 브랜드는 예전에 북유럽의 말이에요. 브란드르라는 말에서 기원을 했고, 그게 뭐냐면 낙인을 찍다라는 의미거든요. 낙인을 찍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거를 칠 때 이렇게 쭉 끌고 나가서 풀밭에서 막 풀을 뜯길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저 옆집에도 염소를 데리고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옆집의 양이랑 우리 염소랑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 낙인을 찍는단 말이죠. 브랜드가 그래서 본질은 구분, 구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딩의 본질은 남의 것과 내 것을 다르게 구분짓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브랜딩을 위한 활동들은 차별화를 위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목적은 차별화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렇게 차별화를 하기 위한 활동들, 예를 들면 다른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든지,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그 브랜드만의 소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서 뭐 다른 브랜드랑 아예 다른 스타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아니면 뭐 슬로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만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고 잘 알리는 활동까지가 브랜딩입니다.
내가 좋은 거를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알리는 것. 예, 요 두 가지. 차별적 연상 이미지를 만든다. 그거를 널리 알린다. 요 두 가지의 통합 개념이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구별되는 지점을 만들어서 예. 남한테 잘 알리는 거. 예. 요 구별되는 지점이 이거야라는 걸 잘 알리는 게 예. 브랜딩이다. 예. 요거는 어. 다른 제품, 네. 다른 브랜드가 뭐가 다른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너랑 더 잘 맞아. 이런 메시지를 잘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알리는 거. 알 듯 모를 듯한데 그러면 브랜딩은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결국 그러니까 뭐 차별화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팔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영업, 네, 마케팅, 네, 브랜딩.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네. 영업은 뭐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그쵸, 이 그쵸. 제품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설명을 해갖고 사게끔 만드는 게 영업이고, 마케팅은 그 흔히 말하는 4P 가격, 유통, 프로모션, 그다음에 가격, 유통, 제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뭐 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설정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통을 할 건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떤 뭐 할인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어떤 프로모션 할 건지를 정해서 하는 게 마케팅. 브랜딩은 이제 그 세일즈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 저 제품이 좋은 거구나. 저게 매력적인 거구나. 나하고 관계를 설정하게 해서 관여도를 높여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제품이 왜 브랜딩이 부각됐냐면요. 지금 제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사실은 요즘 안 좋은 제품이 별로 없잖아요. 다 좋은 제품들인데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게 너한테 맞는 거야 라고 차별화를 확실히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뭐 세일즈 요 전 단계에 내가 이제 나 운동화 하나 사야지 라고 하면 이제 운동화 하나 사야지라고 할 때 몇 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네. 뭐 나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나이키, 뉴발란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이버크트 셋이라고 하는데 그 구매 고려 대상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버크트 셋. 이보크트 셋? 네. 어려운 말이네. 네. 네. 구매 고려 대상군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브랜딩은 예, 그러니까 팔기 위한 건데 팔기 위한 건데 그 전 단계에 나 이제 뭐 사야지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뭐 어느 도시를 가야지라고 할 때도 뭐 울산, 뭐 경주, 전주 중에 뭐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예, 그 관여도를 높여서 머릿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활동이 저는 사전에 구매 대상군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 예. 그게 브랜딩이고 네. 구매하게 만드는 건 세일즈고. 그렇죠. 뭐 마케팅, 세일즈 이런 것. 마케팅 앤 세일즈가 구매하는데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네네.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유사한 전시회들이나 컨퍼런스가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지? 라고 생각할 때 구매 대상군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가 브랜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마이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나이키나 뉴발란스나 아디다스가 있으면 그 컨텐츠 브랜드 하나하나들을 사실 다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이 하나씩 또 브랜딩이 다 돼서 구매 대상군에 들어오지만 결국 이 그릇도 브랜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브랜딩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그릇도 브랜딩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예를 드는 게 이게 마이스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예를 들게 하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예요. 우리가 뭐 에어드레서라는 상품도 있고 무풍 에어컨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 제품마다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에어드레서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의류를 이렇게 뭐 냄새를 없애고 뭐 이렇게 주름을 펴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그냥 생짜로 처음에 나오면 에어드레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왜 신뢰성이 있는 거고 이런 걸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삼성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단박에 신뢰 가잖아요. 그 신뢰를 주기 위한
브랜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설명을 해야 돼서 뭐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매체를 더 많이 쓰게 하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잖아요. 뭐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우리가 예전에 뭐 원더걸스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2PM이다. 이런 이제 좀 옛날 아이돌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아이돌이 있는데 좀 옛날인데 많이. 걔네들은 아직도 있어요. 뭐 하이브로 할까? 하이브로 합시다. 하이브. 그래요. 자, 그게 낫겠지. 그러면 BTS가 있어요. 네. BTS가 있고 르세라핌이 있죠. 네. 그다음에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있고 네, 네. 뭐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BTS가 처음에 터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하이브 소속이라는 거를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그 다음에 르세라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나올 때 하이브 거라는 하이브에서 나온 아이돌이라는 걸 알렸어요. 네네. 그러면 뭐 라디오 PD들한테 음악을 틀게 만드는 거, 방송에 출연시켜야 되는 거 이런 게 뭐 아니면 팬들한테 이렇게 쓱 스며들게 하는 거에 그 각각의 아이돌 그룹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하이브에서 키운 친구들이야라고 하면 하이브에서 했어. 그러면 BTS로 말미암아서 신뢰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 그게 다 코스트인데 그 네.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브랜딩은 네, 그 마이스를 브랜딩하는 것은 그 마이스 안에 있는 각각의 컨퍼런스나 전시에 대한 그거를 하나하나 알리는 것에 대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왜냐면 이 마이스가 공급하는 거는 되게 믿을 만한 거야. 신뢰가 거기서 기획한 거야. 거기서 준비한 거면 그냥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한번 가볼 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이돌이 하나 나오는데 하이브야. 그러면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겠네. 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게 뉴진스 얘기를 뉴진스도 하이브 그쵸? 근데 뉴진스 뭐 시끄러우니까 그 얘기는 차치하고. 네. 뉴진스 화이팅.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거다 브랜딩은. 네. 근데 브랜딩 자체도 사실은 코스트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쵸. 많은 코스트와 굉장히 많은 정력과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맞아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인식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알리려면 어려워요. 진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쭉 갈 거면 뭐 마이스 브랜딩 거의 굳이 필요 없죠.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또 세상이 바뀌어갖고 뭐 지금 AI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산업에 대한 게 나올 거면 이 마이스를 브랜딩을 잘 해놓으면 여기서 기획한 AI 세미나야 가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저 행사는 저 행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브랜딩이다.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석사 논문을 브랜딩으로 하긴 했어요. 네.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하긴 했는데 그때 제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브랜딩 더 트레이드 쇼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호스피탈리티 브랜딩 컨셉을 가져왔을 때 호스피탈리티 브랜딩 컨셉을 가져왔을 때도 트레이드 쇼의 브랜딩이 가능할까? 그래서 호텔 브랜딩이라든지 레스토랑 브랜딩 이런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트레이드 쇼도 그거에 맞는 브랜딩일까? 그거에 맞게 브랜딩이 될까라는 거였는데 20년 전에 안 된다는 컨셉이었어요. 왜 안 된다는 컨셉이었냐면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뭐 비주얼 브랜딩 이쪽은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그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런 브랜드 어트리뷰츠들이 기존의 호스피탈리티나 제품에서 봤던 브랜드 어트리뷰츠들이 행사에도 먹히긴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저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행사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마이스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전시도 있고 컨벤션도 있고 이런 거에서 어떤 게 브랜딩 요소라고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이에요. 제가 브랜딩을 할 때도 제품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딜리버리 할 게 뭐냐. 그게 일단 차별화가 돼야 되고 제일 좋은 퀄리티의 수준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패키지 아무리 좋고 메시지 좋고 무슨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와서 내가 집어 먹을 게 별로면 그렇잖아요. 인테리어 좋고 서비스 좋아도 맛없는 레스토랑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20년 전에 그런 컨셉은 굉장히 좋았던 지금은 되게 좋은 컨셉인데 그때는 사실 컨퍼런스나 뭐 이런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더 본질적인 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중요했었는데 지금 뭐 컨텐츠 서밋만 해도 몇 개입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본질적인 거는 당연히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준비를 해놓고 갖춰놓고 그러면 연사를 누구를 섭외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다른 컨퍼런스들이 많으니까 그 연사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서 뭐 그런 엔터 요소라든지 그 사전 홍보 기간에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라든지 그런 걸로 차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뭐 호스피탈리티 말씀하셔서 좀 첨언을 드리면 임영웅 콘서트 가면 임영웅? 네.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 뭐 화장실 갈 때도 모셔다 드리고 네. 자녀들이 데려다 주니까 자녀들 기다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맞아요. 놓고 좌석마다 이거 해놓고 그런 게 예전에는 콘서트에 만약에 그런 컨셉이어서 안 먹혔을 거예요. 지금은 다른 콘서트 뭐 아이돌도 있고 무슨 그런 경쟁할 콘서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회자가 되는 거죠. 회자될 포인트가 충분히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의 그 마이스 혹은 그 뭐 전시, 컨벤션 이런 거는 본질은 기본으로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부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함으로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구분되어지는 지점들을 네. 만든다. 네. 네. 구분되어지는 지점을 만들고 네. 그걸 잘 공유를 시켜서 사람들한테 인지시킨다. 네. 요새 이제 실은 요새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쇼들 중에 물론 약간 이런 컨텐츠 쪽이나 스타트업 쪽에 가까워서 사실 우리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면 확 와닿는 영역이기는 해요.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컨텐츠 쇼케이스 플랫폼이나 네. 아니면 슬러시 같은 스타트업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힙한 영역의 브랜딩들이 잘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라인업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그런 네. 류의 사람들이 네. 또 한 트랙은 약간 CES라든지 기존에 있는 어떤 세미콘이라든지 큰 반도체나 IT 전시회들이 또 전통적 강호의 브랜딩이 있어요. 네. 이 브랜딩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품으로 비교해보면 아주 힙한 제품과 아주 클래식한 제품들인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힙하고 클래식보다는 저는 실체가 있느냐. 실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나 슬러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트렌드나 어떤 주장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있지 않은 내가 규정하기가 어려운. 근데 세스나 CES나 뭐 뭐라 그랬지? 세미콘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이잖아요. 네네. 내가 텐저블하잖아. 네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문화를 근거로 해서 뭐 아무리 설명을 하든지 결과물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른 외적인 요소보다 그 본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자체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하니까 점점 더 이게 브랜딩이 잘 돼서 그냥 일단 저기서 첫 선을 보여야겠다라는 그 기업들도 다 거기다 올인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쪽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나 슬러시 같은 데는 아마 사람이라든지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재료가 되니까 거기는 이제 그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뭐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광고형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감을 막 보이고 저기 누가 나오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오냐.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로 두 개 말씀드린 거는 그 본질보다는 그런 외적인 다른 서브 요소들로 브랜딩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힐 거라고 보는 거고 CS나
그 세미콘 같은 것들은 그 실체가 분명한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실체만 딱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람들, 왜냐면 그 실체가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로만 잘 해도 지금까지는 차별화가 된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네. 보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든 뭐 슬러시든 아니면 그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행사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도 있지만 결국 주장, 그렇죠. 뭔가 프로파간다, 콘텐츠, 네. 뭔가 테스티모니얼, 트렌드 이런 게 딱 필요한 영역의 행사들이 있고 네. 그럴 경우엔 그걸 외적인 브랜딩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게 있고 네. 네. 기술, 뭔가 테크놀로지에 딱 집중되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브랜딩을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네, 얘기인 네, 거죠. 예. 이거는 주장이 아니고 그냥 이게 최신 기술이야라고 딱 보여주면 그냥 그게 최신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뭐 컨텐츠 서밋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요즘은 이런 게 잘 먹혀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잘 먹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지. 맞아요. 이게 오로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 뭐 여러 의견 중에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요거는 그냥 딱 절대적으로 그렇구나. 지금의 반도체 최고의 기술은 저게 정점이구나.